경영자가 자기 일에서의 탁월성은 부족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고 후배들도 잘 따르는 사람을 리더로 임명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회사가 소수의 특정 탁월한 사람들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융합하고 함께 성장해 가겠다.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이 일부 더디더라도 직원들을 케어하면서 퇴사하는 사람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가겠다라는 경영자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경영자가 실무에 능한 혼자 일하는 스타일을 리더로 임명하느냐, 커뮤니케이션이 좋고 팀워크를 촉진하는 스타일을 리더로 임명하느냐. 자, 둘 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당연히 리더예요, 리더. 그런데 사람들은요, 혼자 실무에 능한 전문가 스타일 있죠. 혼자 일하는 거 좋아하고 현장에 가서 돌파하고 무슨 문제 생기면 야, 다 비켜, 내가 할게. 이런 사람도 있죠. 실무에 능하고 혼자 일하는 스타일. 이런 사람도 우리는 전문가 스타일이라고 편하게 우리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단어를 쓰죠. 근데 반면 커뮤니케이션이 좋아요, 팀워크 좋아요. 그런 사람이 일까지 잘하면 당연히 리더예요. 그런데 또 어때요? 커뮤니케이션 좋고 인간관계 좋고 주변 사람들 좋아하고 후배들도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통상 관리자라고 부르죠. 둘 다 잘하면 당연히 리더죠. 당연히 리더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성과도 못 내고 팀워크도 안 좋아요. 그럼 우리는 고문관이라고 통상, 안 좋은 표현입니다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경영자가 자기 일에서의 탁월성은 부족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고 후배들도 잘 따르는 사람을 리더로 임명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회사가 소수의 특정 탁월한 사람들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융합하고 함께 성장해 가겠다.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이 일부 더디더라도 직원들을 케어하면서 퇴사하는 사람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가겠다라는 경영자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반대로 커뮤니케이션 좀 부족하고 인간관계는 좀 약하다 하더라도 탁월한 사람 중심으로 리더를 세우고 있다. 그 말은 뭐예요? 퇴사하는 사람 일부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현재 위기 상황이며 현장에서 진두지휘, 선두에 서서 적을 무찔러야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 중심으로 가겠다. 이 리더십이 이양이 되거나 다른 사람들을 키우는 것은 다소 느리고 루키들은 떨어져 나가고 죽겠다 그러고 자플레이닛에 안 좋은 이야기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겠다. 지금 그냥 막 죽어가려고 하는 중증 외상센터와 같은 상황이다. 응급실이다 지금. 그러면 탁월성이 있으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전문가를 리더로 세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웠으면 키워줘야죠. 그러니까 경영자가 지금 연초가 됐잖아요. 연초가 되었고 작년 연말에 전략적인 방향성이나 목표를 세웠으나 아직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 바꿔서 말하면 조직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경영자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크고 작은 프로젝트가 시작됐을 거 아닙니까? TF라고 했든 프로젝트라고 했든 특별과업이라고 불렀든 다양한 이름이 불러 있겠지만은 지금 어떤 주제를 선정했어요. 그 주제를 맡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 스타일입니까? 관리자 스타일입니까? 돌파를 해내야 되면 전문가를 세워야 된다니까요. 일부 그 옆에 있는 사람 죽어나간다 하더라도 전문가를 세워서 앞에서 뚫어줘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회사가 안 망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자가 지금 해결해야 될 회사의 우선순위 과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임명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른바 조직화, 오거니제이션, 조직화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세 가지가 연결되었을 때 조직화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일이에요. 무슨 일을 해야 될 거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주제가 뭐냐, 과업이 뭐냐 이야기예요. 일을 정의할 때는 what and 결과예요. 리절트, 무엇을 해야 되며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what을 때로는 오브젝티브라고 부르기도 하죠. 목표가 무엇이고 어떤 결과를 가져와야 되느냐에 대해서 결정해야 일이 결정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 일을 what and result로 규정하지 않고 어젠다만 세팅해요. 이거는 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신제품 개발 이런 거는 어젠다이지 what이 아니에요. 신제품 개발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20% 이상 매출을 낼 수 있는 상품 출시, 이렇게 해야 그게 일이에요. 일, what입니다. what. 어젠다에서 오브젝티브 수준으로 가야 되고 오브젝티브 수준에 끝내는 게 아니라 리절트 수준으로 가야 일이 세팅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일이 세팅된다고 해서 일이 진행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연결돼야 됩니다. 후가 연결이 돼야 돼요. 사람을 결정하면 과업을 규정해 주는 거고요. 과업을 규정하면 성과를 규정하는 겁니다. 과업과 성과는 이 앞쪽에서 일이 what and result, 경우에 따라서 objective and result가 결정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과업과 성과는 빨리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연결이 돼요. 일이 제대로 규정이 안 돼 있으면 사람을 설정할 때 과업과 성과를 규정하는 거 많이 어려워지죠.
그러나 여기서 한번 스크리닝은 돼요. 사람을 결정하니까. 사람을 결정했어요. 그럼 일이 진도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그거 이번 주까지였습니까? 딴 일 아니라고요? 그거 뭐 이번 달까지였습니까? 그런 이야기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결정되어 있으면 그 즉시 이게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바로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when을 규정하는 거예요. 시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에서 체크 포인트가 나오는 겁니다. 시간을 설정할 때는 체크 포인트가 핵심이에요. 한 달 걸립니까? 오케이, 한 달 후에 봅시다. 아니에요. never.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조직화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팀장이 임명되었다. 새롭게 리더를 세웠다. 그럼 반드시 조직화가 된단 말이죠. 일, 사람, 시간. 요거는 순서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일, 시간, 사람으로 가도 안 돼요. 시간, 사람, 일로 가도 안 됩니다. 사람, 시간, 일로 가도 안 됩니다. 순서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퍼스트, 일부터 규정하셔야 돼요. 요 세 가지를 경영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부터,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 사, 시예요. 일, 사람, 시간. 요 세 가지가 꽉 연결되게 만들어 놓는 것을 조직화라고 부르고, 조직화의 뜻은 뭐예요? 실행이 되게 하는 것, 그 뜻입니다. 그래서 목표 관리 능력이 그 다음부터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경영자가 목표를 세웠고 전략적인 방향성을 잡았다. 그 다음부터는 목표 관리 능력이에요. 팀장이 가지고 있는 목표 관리 능력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직원들도 팀장 처음 달았는데 너무 스트레스다. 팀장 처음 되었는데 참 어렵다. 핵심이 뭐예요? 실제로 목표 관리 능력을 키워서 팀원들의 성과가 나도록 도와주는 게 핵심이란 말이죠. 피터 드러커의 책 성과를 향한 도전에 보면 결국은 뭐 하라고 안내가 나오냐면, 목표 달성 능력, 즉 effectiveness, 번역을 목표 달성 능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과가 나는 일 제대로 해라,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팀장이 되면, 팀장이 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경영자가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고, 팀장이 되었으면 반드시 이러이러한 것이 되어야 직원들 고생하지 않고 성과 나게 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피터 드러커의 표현에 의하면 그게 5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간 관리예요. 피터 드러커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 경영자, 이때 경영자라 함은 effectiveness people이에요. knowledge worker죠. 경영자는 사장이 경영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침마다 경영자 여러분, 김경민의 경영 벙커, 제가 사용하는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장이라는 단어와 차이가 많습니다. 경영이라는 단어는 자기 성과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라는 정의로 제가 사용을 해요. 그러므로 신입사원도 경영자일 수 있고요. 저기 대기업의 총수도 경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성과에 자기가 책임을 지면서 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경영자라는 호칭을 감당하실 수가 있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팀장, 본부장, 사장이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성과 안 나는 이유는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고, 직원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렇고, 내가 성과 안 나는 이유는 지금 경기 상황 때문이다. 경영자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직책만, 간판만 달고 있는 것이며 명함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경영자로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피터 드러커가 어떻게 표현했느냐? 경영자에게 유일하게 유한한 자원이 있다. 나머지는 다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만 유일하게 유한한 자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이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경영자가 자기 자신의 자원을 관리할 때 가장 먼저 자원 관리해야 될 것이 바로 시간이다. 당신의 시간을 알고 당신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가장 먼저 시간을 써라. 이거 신입사원, 팀장, 본부장, 그리고 사장에 이르기까지 다 똑같아요. 경영자는 기본적으로 3가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실무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경영자는요, 직접 실무를 뛰면서 직접 해결해야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팀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경영자를 한다라도 경영자가 직속 TF를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직접 팀장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영자는 회사의 대표로서 역할을 합니다. 이 3가지 역할을 3개의 모자를 쓰면서 적절하게 바꿔 쓰면서, 실무자 역할을 할 때는 실무자의 모자, 팀장 역할을 할 때는 팀장의 모자, 대표의 역할을 할 때는 대표의 모자를 바꿔 써가면서 일을 해야 직원들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게 뭐냐? 당신이 쓰고 있는 모자를 적절히 바꾸어 써야 되고, 그 바꿔 쓴 모자에 맞게 당신의 시간을 관리해라. 요 이야기예요. 리더가 임명되자마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시간은 무한하지 않죠. 유한합니다. 일이 많아서 항상 일상 업무에 쫓겨요.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서 함께 일하고 있죠. 우선순위 목표가 아닌 급한 일이나 부가적인 일을 하기가 쉬워요. 왜요? 어려운 일보다는 언제나 쉬운 일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두뇌의 작동 방식이니까, 팀장이 되면 어때요? 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이거 좀 봐주세요, 이것도 컨펌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새로 팀장이 된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일을 컨펌하는 복합적인 사고가 쉽습니까? 내가 실무자로서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하던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 업무 진행이 안 되고, 사장이 가가지고 야 팀장, 그런 일들은 이제 네 팀원들 맡겨놓고 팀장이 해야 될 일을 하라니까? 그러면 새로 맡겨진 팀장은 뭐라고 그래요? 현업이 바뀌어서 야 뭐가 현업인데 이게 네 현업이야.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된단 말이죠. 파야 됩니다.
피터 드러커의 관찰에 따르면 목표 달성을 잘하는 최고 경영자들은 대개 아침 시간 1시간에서 30분가량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서재나 사무실에서 근무한다. 그들은 자신이 맡은 일부터 먼저 검토하지 않는다.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고려한다.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일부터 출발하고 그 다음에 시간 관리를 시작하는데 우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있어서 비생산적인 것들을 제외시킨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얻어진 활용 가능한 시간을 가능한 가장 큰 연속적 단위로 통합한다. 덩어리로 묶는다는 이야기예요. 경영자는 팀장이 되고 리더가 되면 시간을 먼저 시간 예산을 수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피터 드러커의 조언이에요. 1번 시간을 기록해라. 2번 시간을 관리해라. 3번 시간을 통합해라. 이렇게 조율합니다. 경영자가 팀장이 된 사람에게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너에게는 이제 모자가 2개가 되었다. 최소한 2개가 되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무엇이고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일은 무엇이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거할 일, 이양해 주어도 될 일, 또 반드시 새롭게 해야 될 일, 이런 관점을 봐야 됩니다. 왜요? 팀장이 되었지만은 그 전 주도, 팀장이 되기 전 바로 직전 주도 일주일 열심히 일했을 거 아닙니까? 바쁘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롭게 팀장이 되었는데 팀장으로서의 역할이 시간 중에 어딘가로 지금 비집고 들어가야 될 텐데 뭔가를 하지 않는 일을 안 하면 그거 어떻게 돼요? 쓸모없는 일을 버리든지 넘겨줘야 될 일들을 버리든지 반드시 해야 팀장으로서의 모자를 쓰는 시간이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4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경영자가 팀장의 시간이 낭비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시스템의 결함이나 앞날에 대한 안목의 결여, 인원이 과잉되는 것도 시간이 낭비됩니다. 조직상의 결함, 정보와 관련된 기능 장애, 이런 거죠. 반복적으로 발생할 위기가 있으면 시스템을 정비하거나 앞날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대처해야 된다. 드러커의 시선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아는 것이 곧 일을 아는 것이다. 그 일에 필요한 시간을 아는 것이 곧 그 일을 아는 것이다. 굉장히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직원들이 어떤 일에 잘 모르는 사람이 한 달 걸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그 일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한 달 안 걸리거든요. 2달 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웃죠. 그럼 한 달 걸린다고 그랬는데 뭐 어떻게 생각해 본 거예요? 질문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면 저도 대화를 합니다. 그건 실제로 일주일 만에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한 달 걸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리 시작해야 돼요. 이런 대화를 해줍니다. 뭐예요? 프로는 그 일에 걸리는 시간을 알고 그 일에 관련된 시간 예산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물쭈물하다가 급하게 끝내지를 않고 미리 준비하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아마추어,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그 일에 걸리는 시간을 무시합니다. 맘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가 급하게 일 처리하는 것에 필연적인 결과 품질이 떨어지죠. 그러므로 피터 드러커는 너 자신의 시간을 알라. 너 자신의 시간을 아는 것이 너 자신의 일을 아는 것이다. 그 일에 걸리는 시간을 아는 사람이 그 일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내 시간을 분석하고 분석해서 자유로운 시간을 확보하고 그 자유로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팀장이 되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시간을 기록하는 것, 그리고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업무를 발견하고 제거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이제 팀장이 됐으니까 일부의 일은 위임이 가능하잖아요. 사실상 언더백 기업에서 팀장 됐다고 해서 자신의 일을 위임 가능한 일 많지 않습니다. 위임하려 치면 일거리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초임 팀장의 입장에서는요, 위임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공허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경영자가 팀장한테 그 일은 위임해, 이 말이요 그냥 레토릭이에요. 그냥 말은 존재하지만 실체가 없는 우리 레토릭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일은 위임해도 돼, 이 말은 그냥 레토릭일 뿐 자세히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그 팀장의 시간을 관리해주지 않으면 그 팀장은 지난주에 해왔던 업무 방식 그대로 이번 주에 하게 될 것이다. 거의 틀림없습니다. 거의 틀림없다. 보셔야 돼요.